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9월 4일 수요일 오후 5시 23분 비트코인 현재 7,700만원대까지 계속적으로 조금 내려오면서 저점을 낮춰가는 이 채널 하단까지 거의 근접한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반등이 세게 터질 수 있는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트럼프 일가의 디파이 프로젝트가 이더리움과 에이브에 구축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면서 에이브가 강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세를 보여주는 에이브 1인치, 비트코인 SV, 제타체인 요런 코인들도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찍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상당히 세게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비트코인 달러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직전에 큰 반등, 그래도 65K까지 찍어서 올려줬던 이 저점을 찍고 65K까지 가져왔던 자리, 바로 56K 저점을 지금 이탈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탈이 나왔지만은 꼬리가 어느 정도 지금 달리고 있고, 요 당시에도 요런 식으로 좀 꼬리가 어느 정도 좀 달려준 다음부터 양봉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이후부터 추세가 반전되면서 이제 상단 62K까지 좀 뚫어준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65K를 찍고 이제 저점까지 갱신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65K를 한 번에 가기보다는 직전에 이 천장자리 62K 천장에서 또 한번 가로막히고 어느 정도 이제 가다가 1차 여기 이제 매물대에 주요 저항선이 있습니다. 바로 6만 달러 저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 주면서 6만에 막혔다가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62K를 막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돌파하는 그림이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크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도 상단 구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저점이 확인을 조금 될 만한 반등이 이제부터 좀 시작될 만한, 그러니까 추세가 지금 65K를 찍고 계속 내려왔는데 중요한 건 내려올 때 이제 굉장히 세게 내린 다음에 상당히 좀 횡보를 오래 했어요. 그리고 횡보 이후에 약반등 이후에 이제 저점을 깬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전에 요 자리, 쌍바닥 자리를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나스닥이 어제 3%가 넘게 빠졌습니다.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해줬고, 지금 구간에서는 4시간분 기준으로 그래도 양봉이 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의 좀 지지는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22시 30분에 나스닥 열리기 전까지 약간 이제 지지하다가 본장 열리고 나서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을 해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구간에서 다시 방향을 이제 위로 틀 것인지 아니면 한번 하방을 줄 것인지인데, 하방을 준다 해도 사실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내려도 계속 올리면서 고점 돌파를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내린다 해도 다시 고점 돌파를 하러 그냥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나스닥의 대형 추세를, 주봉 추세를 보시면 일단은 이 17,000선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전에 대형 조정 사이클이 나왔을 때 이제 37% 정도 이제 하락을 하고 다시 고점 돌파를 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고점 돌파를 한 상황에서 기존에 큰 조정폭이 나왔던 폭만큼의 조정이 약 30% 정도 고점 대비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17,000 지지가 일단은 깨지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다 해도 15,000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다시 들어올리는 그림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9월 FOMC, 지금 FOMC 이번 9월 FOMC에서 금리를 50bp 인하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43%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반반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FOMC 이제 금리 인하, 11월 미국 대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제 대선 이후에는 항상 조금 어느 정도의 상승 랠리가 나왔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조금 조정은 조금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눌리는 구간, 1차적으로 17,000 정도에서 바닥을 잡을 가능성, 이후에는 한번 내려 찍더라도 15,000 정도에선 바닥을 잡으면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다가 다시 추세를 살리는 이런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큰 그림 자체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어쨌거나 이 49,000달러죠. 이 49K, 49,000을 찍으면서 발생한 이런 대량 거래량 이후에 65K까지 그래도 이제 반등을 해줬다. 반등이 상당히 세게 왔었다라는 측면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극단적인 하락의 큰 아래 꼬리를 다시 잡아먹으러 간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반등 어느 정도 줬다가 좀 더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단순하게 봤을 때 좀 극단적인 시나리오, 그리고 최근에 이 비트코인이 ETF 승인 이후에 충분한 고점을 이제 넘기면서 신고가 랠리를 찍었어요. ETF 승인 이후에 73,000달러, 직전에 이제 69,000달러가 최고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7만 달러를 넘기면서 7만 3천을 찍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파른 하락세는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올리고
내려왔다 다시 올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의 어느 정도 좀 개미털기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매도세 자체가 상당히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기관 세력들이 매도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격을 흔들기는 하지만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대형 매도세가 나올 경우에는 이런 식의 큰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간이었어요. 이 당시에 고점에서 머물렀던 기간과 지금 고점에서 머물렀던 이 기간 자체가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잠깐 찍고 내려갔지만 지금은 상당 기간 오랫동안 위에서 흔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저점 갱신 5만 달러를 다시 깨고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이제는 여기를 바닥을 기점으로 대형 추세를 한번 돌려나가는 그런 그림이 예측이 되고, 일단은 9월 18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FOMC 때 금리를 50bp 내릴 확률 자체가 지금 43%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게 역전이 될 수도 있어요. 막 50%, 60% 올라가게 되면은 그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이번에 50bp 인하 한다는데, 물론 50bp 인하라는 것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의 위기가 좀 눈앞에 좀 크게 다가왔다. 그렇기 때문에 50bp 인하라는 좀 극단적인 선택을 단행함으로써 한번 이제 경기를 이제 받쳐줄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또 안 좋게 해석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좋게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서서히 시장에 좀 유동성이 다시 공급이 되면서 경기를 어느 정도 좀 받치려고 하고, 물가 안정보다는 다시 경기 부양 쪽에 포커싱을 맞추면서, 연준도 이번에 얘기를 했죠. 정책의 스탠스를 바꿀 때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어쨌거나 이제 금리를 좀 낮춰가는 그 추세 자체는 좋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금 약간은 좀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지금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좀 바닥을 좀 확인할 가능성, 크게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직전에도 보시면 요 자리에요. 결국에는 56K에서 54K 이 근방에서 꼬리로 좀 하방 휩소를 이제 주면서, 사실 이 당시에는 54개도 한번 이탈을 시켰었죠. 그렇지만 이탈 이후에는 좀 강하게 반등을 주면서 7만 달러를 찍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었던 56K를 지금 한번 이탈을 시킴으로써 공포감을 좀 극대화시키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는 이 54에서 56K라는 자리는 좀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어쩌면 이번에 또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68,000? 이 직전의 고점을 또 넘기는 반등도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당시 반등의 직전의 고점 자리들을 다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겨주게 되면 직전 65K도 넘겨주는 흐름, 그랬을 때 이제 68K 정도 찍어주고 또 한 번 더 크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횡보하다가 서서히 이제 여기 상단 자리를 돌파했을 때 추세가 돌아나가는구나, 연말 랠리 시즌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언제든지 강한 반등이 터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꼬리 찍은 이번에 이 56K를 이탈을 하면서도 상당한 거래량이 붙어줬어요. 시간봉을 보시면 이 거래량이 이번에 아래 꼬리 터지면서 상당히 많이 붙어줬다. 이 당시랑 좀 비견을 할 만하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이 있었고, 지금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58K 정도는 좀 회복을 어느 정도 해주는 요 반등,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열린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자리에서 나스닥 열리면 한번 이제 하방,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W자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바닥이 어느 정도 조금 잡히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22시 30분 본장 개장하면서 나스닥이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와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비트는 약간 선제적으로, 나스닥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경향 때문에 지금 소폭 반등을 어느 정도 좀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이번에 찍은 이 아래꼬리 55,600달러입니다. 여기 찍고 지금 반등이 세게 나오고, 지금도 한번 눌렸다가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요런 식의 바닥을 찍어준 56,200짜리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이탈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탈하면 여기 꼬리도 이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바닥 부근에서 나오는 꼬리를 깨면서 한 번,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바닥을 어느 정도 좀 확인하는 이런 식의 휩소성 무빙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롱 반등을 보더라도 56,200짜리는 손절을 걸고 이제 상방으로 좀 세게, 단기적으로는 요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이제 쳐도 이후에는 눌려놓고 이런 식으로 62,000달러까지의 반등도 노려볼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박스, 지금 그리고 있는 이 박스의 하단을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추진력으로 인해서 다시 박스 상단까지 치려고 하는 그런 무빙,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려가면서 직전에 저점 한번 이탈시키고 이런 식의 V자 반등을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의 좀 V자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구간이다.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하락폭을 메워주는 반등, 그래서 일단은 6만에서 6만 2천 자리까지의 반등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6만 5천 찍을 때는 분위기가 좋았지만은 그걸 그대로 이제 다 반납하고 저점까지 깨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이 위아래, 이 박스권 내에서의 위아래 흔들기는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패턴 안에도 공식이 있죠. 어차피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올라간다,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어디가 바닥인지 확실하게 잡을 수는 없겠지만 직전에 여기 역해된 숄더의 바닥권 54에서 56K 정도에서는 충분히 바닥이 잡히면서 대형 반등을 한번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 그리고 이제 FMC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큰 추세에 대한 어떤 변곡, 그 다음에 50bp 이하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서서히 비트코인도 바닥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에 따라서 알트들도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히고 그 안에서 에이브 같은 게 사실 최근에도 이 에이브는 방송에서도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코인이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내려온 구간에서 크게 못 올라갔는데 비트코인이 빠지고 알트코인들이 나락을 갈 때 에이브는 그냥 이제 이 구간에서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에이브를 조금 강조를 드렸었고 지금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13%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이후로는 요게 있겠습니다. 트럼프 일가의 디파이 프로젝트, 바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백서가 일부 공개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에이브나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신용계좌 시스템이 포함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서 현재 에이브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게 이제 현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에이브의 월봉, 이 월봉이 이미 크게 바닥을 이런 식으로 찍고 돌아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터진 이 거래량, 완전히 바닥권에서 터진 이 거래량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닥권에서 이런 대량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도 바로 가격 상승이 없다가 한번 조금 눌러주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펌핑해주고 지금 눌렸다가 한 번 더 펌핑을 해주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 정도 트럼프급의 이제 거물급이 어느 정도 이제 움직여준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럼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거를 다 메워주는 조금 엄청난 펌핑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3만원까지도 목표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에이브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요. 진입을 지금 한다라고 한다면 손절은 조금 짧게 잡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15,900원, 15만 9천원이죠. 15만 9천원입니다. 요 정도 손절을 잡았을 때, 왜냐면 여기를 깨게 되면 다시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사실 내려온다 해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지만 어쨌거나 조금 레버리지를 쓰는 입장에서는 요 정도 손절을 잡고 상방을 노려봤을 때 여기 고점까지 뚫어주는 그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점까지 한번 뚫어주는 그림도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래서 에이브가 현재 추세가 굉장히 좀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오늘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코인 중에 1인치도 보시면 오늘 일봉에서 거래량이 좀 상당히 붙어주는 모습이에요. 직전에 조금 없었던 그런 거래량이 오늘 일봉에서 양봉으로 붙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자면 요 당시 보여줬던 그런 이제 거래량과도 비교될 만하다. 하지만 가격적으로는 훨씬 많이 내려온 구간, 시총도 많이 쪼그라든 구간에서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 정도 구간에서의 어느 정도 이제 추세를 주봉 관점에서 추세 반전이 한번 일어날 만한 자리다. 그래서 이 1인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진짜로 내리고 지금 이제 3번 내려온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게 됐을 때 직전에도 이런 바닥권 구간 300원대가 근접한 이런 바닥권 구간에서는 대형 이제 추세를 돌리면서 대형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00원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고 이후에 눌렸다가 여기 고점 자리 700원 정도까지 노려보는 전략 유효할 수 있지 않나. 그만큼 좀 바닥권이고 일단 바닥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다는 거는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스테픈 요런 코인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지만 이런 바닥권, 이제 어느 정도 알트들이 다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고 더 이상 떨어지기는 좀 힘든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그런 구간일 수 있다는 것이고, 스테픈도 주봉 관점에서 보시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저점까지 이제 갱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직전에 이제 저점 여기 딛고 193원 딛고 굉장히 크게 600원 정도까지 반등을 줬던 자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까지 깬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충분히 300원 정도까지의 반등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타도 최근에 이제 좋은 모습 보이면서 강한 반등을 보여줬지만 이후에 반등 폭을 다 반납을 했어요. 결국에는 쌍바닥을 그리는 자리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바닥이라고 한다면 바닥 가고 내려갈 확률보다는 한번 위로 튀겨줄 가능성,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W의 형태로 반등을 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제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찍은 저점 551원 정도, 552원 정도 손절 잡고 상방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 일단은 알트들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 나오는 거는 일단 좋은 신호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양봉이 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솔라나도 이 16만원대는 깨면 안 되겠죠. 16만원을 깬다라는 거는 사실 여기 깨면 4만원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옆으로 빼다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제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특히나 오늘입니다. 오늘의 일봉이 어디까지 올려줄 수 있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특히나 비트가 약간 이제 반등을 할랑말랑하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비트보다도 훨씬 강하게 올려치는 이런 알트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알트코인 시장이 지금 아직은 큰 움직임이 없고 죽어있지만 아마도 지금 구간에서 앞으로 조금 예측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일단은 일단 이 에이브가 좀 강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 이후로 하나씩,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번 상반기에도 세이, 수이, 블러, 미나 요런 코인들이 강세를 보여준 거는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코인들은 크게 못 갔거든요. 일단 그 이후로는 비트가 계속 약세를 보이는 이유도 있겠고, 계속 올라갈랑 말랑 하면서 결국에는 못 올라가고, 그리고 이더리움 쪽에서 결국에는 하락할 그림을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크게 하락을 할 것인 이런 상황에서 알트들이 올라가기 굉장히 좀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렇게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하락을 할 것이었고, 이 구간에서부터 사실 이 구간에서도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이더리움이 나름 반등을 세게 줄 때 알트들도 따라서 올라갈 수는 있었어요. 근데 못 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쨌거나 이제 비트는 크게 안 밀렸지만 이더리움이 크게 결국에는 쌍고 형태를 그리면서 4,000달러의 벽에 막히면서 지금 2,000달러 근처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더리움이 만들어낸 이런 하락 분위기 속에서 알트들이 갈 수가 없었다. 근데 지금은 이더리움도 내려올 만큼 내려온 상황이죠. 결국에는 이더리움도 이 2,000달러 부근에서는 크게 한번 이제 반등을 할 수가 있고, 추세 자체를 좀 돌리는 움직임, 이 정도 2,000달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그리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추세를 돌리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결국에는 알트들도 이더리움이 이 구간에서 반등을 좀 세게 주는 구간,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직전의 고점 2,800을 넘겨줘야 되겠죠. 2,800달러를 넘겨주는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다시 여기 고점 4,000달러까지 목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 추세가 돌아나가는 상승 구간, 반등 구간에서의 알트코인들이 제대로 된 찐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크게 눌리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알트들이 못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는 이더리움도 바닥을 찍었고 바닥을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하고 있고, 이 바닥 확인이 어느 정도 끝나면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구간에서 이더리움을 필두로 이제 알트들의 반등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터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점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대선 이후, 그러니까 FOMC가 어떻게 보면 좀 시작점이 될 수가 있고요. 이 큰 추세가 돌아나가는 시작점. 다만 이제 추세를 돌린다라고 해서 바로 반등이 세게 터지면서 막 비트코인이 갑자기 7만 달러로 가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FOMC에서 이제 빅컷이 나오면서 50bp 인하를 한다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이 49,000 이하로 내려갈 확률보다는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좀 흔들기가 나오면서 FOMC가 좋게 나오던 50bp를 인하하던 25bp를 인하하던지 간에 그런 여러 가지, 25bp 인하하면 또 시장이 실망할 수도 있어요. 50bp를 기대했는데. 그러면서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다만 이번 FOMC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 첫 금리 인하, 강력한 금리 인상 뒤에 첫 금리 인하가 가지는 이런 상징성, 그걸로 인해서 대형 변곡이 일어난, 이런 식으로 쭉 차트가 돌아나가는 그런 변곡점이 될 거는 확실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11월 5일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강력한 연말 랠리가 충분히 터질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트럼프가 또 미세하게 해리스 후보보다 당선율 자체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엎치락 뒤치락 거의 반반을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뭐 트럼프가 지금 살짝 앞섰다가 또 이제 해리스가 앞섰다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이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 이게 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코인 시장에는 호재를 볼 수 있고, 결국에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그 11월 5일 미국 대선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랠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설사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도 직후에는 크게 한번 숏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제 차트가
차트가 좀 눌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메이저 월가의 이 세력들, 특히나 이제 블랙록이 가장 큰 메이저 세력이죠. 그런 블랙록이 밀고 있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올라갈 수가 있다. 다만 트럼프가 되는 게 좀 더 시장에서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연말에 대한 어떤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이후에 비트코인이 충분히 좀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 상반기에 그래도 알트코인들이 나름 세게 반등을 해줬지 않습니까? 물론 비트코인은 더 세게 올라갔지만 이런 랠리를 보여주는 이 비트코인이 랠리를 하는 이런 과정 자체가 충분히 연말과 내년 초 정도에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랠리 이후에 눌리는 구간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엔 이제 눌리고 나면 다시 랠리 구간으로 접어든다는 거죠. 결국엔 이런 대형 N자 형태를 그리면서 위로 또 올라갈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눌리는 구간이고 이 눌리는 구간이 끝날 수 있는 게 바로 이번 FOMC 그 다음에 미국 대선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좀 지루한 구간일 수가 있지만 이런 바닥권에 어느 정도 좀 매수 스탠스로 코인들을 좀 들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에이브처럼 조금 이제 강하게 터지는 그런 코인들은 시장에 한두 개씩 돌아가면서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 에이브도 아직 제대로 좀 펌핑이 안 나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코인들 일단은 바닥권에서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이런 1인치라든지 제타라든지 충분히 손절 걸고 한번 반등 노려볼만 하거든요. 이런 코인들에 대한 자세한 손절가 목표가 카톡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최대한 좀 안전하게 손절 걸고 이제는 좀 반등을 노려볼 만한 그런 구간에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